주말 초대석을 담당하고 있는 스티브 한입니다. 오늘은 저희 한국 민족들 또 LA의 동포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어 하시는 우리 한국의 통일 문제, 정치 문제를 저희들이 국제정치외교협회의 회장이시고 정치학 박사이신 이한범 박사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번에는 그 책 관계로 해서 뵙게 됐는데 이렇게 다시 또 모시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통일 문제, 정치 문제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현재 그 이라크에서 부시가 이제 뭐 악의 축을 중에 하나인 후세인을 몰아내겠다 하고 정치를 해왔는데 그때 발언 때에 북한도 거기에 이제 악의 축의 하나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북미 관계 대화도 추라이하고 뭐 육자회담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어떤 방법으로 북한과 접근을 할 것 같습니까? 문제는 미국이 대통령인 조지 W.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이겼다고 선언한 그 선언은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실패된 선언이었습니다. 예. 완성된 승리가 아니었는데 예. 완성된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예. 미국 자체뿐만 아니라 세계 국제 정치 질서의 혼란을 야기시켜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락은 아직 패망한 상태가 아니라 저항하고 있고 그들의 내셔널리즘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미국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술 전략적 차원에서 현재 국제 여론에 뭡니까 이 패배하고 있다 하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지금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과의 관계를 비교해 볼 때 이락과 북한은 분명히 틀립니다. 예. 이락의 세담 후세인은 미국의 공격을 받고도 그걸 공격할 만한 대응할 만한 힘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전술 전략도 없었습니다. 단 독재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얻어맞은 그 결과가 돼버렸는데 북한은 조지 W. 부시 대통령께서 너무 쉽게 보고 악의 축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거꾸로 ICBM이라는 중거리 장거리 핵탄두 미사일이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미국에까지 와가지고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 이 세 군데를 겨냥을 지금 해가지고 너희가 치면 우리도 친다 하는 이런 협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는 지금 우리 동포들이나 미국에 있는 모든 전술 전략가들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설마 이북이 어떻게 해서 그런 소위 뉴클리어 웨폰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건 쟤네들 괜히 그 정치 술수다, 선전이다. 이렇게 무시를 해왔는데 사실은 이미 완성이 돼 있다는 걸 1999년도 미국 CIA의 조 니파단이라는 친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고 그럼 그 근거를 날더러 대달라고 그러면은 시청자나 대한민국 정부나 누구에게든 다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북이 개발한 ICBM이라는 게 얼마만한 위력을 가졌느냐 하는 걸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세계 2차 대전을 전결시켰던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이 원자폭탄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때문에 결국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원자폭탄의 80개에서 100개가 이게 뭉쳐진 힘, 이게 수소폭탄 하나의 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102개가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파괴시켜버리면 그 수소폭탄이 100개가 터져버리는 이런 위력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북 아이들 계산은 여기 핵발전소를 때려버리면 3개만 때리면 그 낙진이 떠가지고 워싱턴 DC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는데 낙진이 날리고 날라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가 없어진 다음에는 바다로 가가지고 태평양에 살고 있는 모든 고기까지도 다 죽여버리고 네. 그다음에 그 낙지는 고기를 죽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말하자면 지구 폐망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런 그 무서운 위력을 지닌 핵무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도 미국이 국제 정치를 감시하고 국제 정치를 컨트롤하고 국제 정치 경찰 국가로서의 힘만 행사하려고 그럴 게 아니라 국제 사회의 균형적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의 소위 지구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외교적 타협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육자 회담이라는 거 말이죠. 이거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 왜 시간을 끌고 있느냐? 지금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시다시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켈리가 앞선다, 부시가 앞선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anyway 11월 달까지는 저 회담을 끌면서 미국의 국제에서 인터내셔널 파워 팔리틱스의 이니셔티브를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6자 회담도 시켜봤다가 7자 회담도 시켜봤다가 앞으로 아마 이제 분리하면 8자 회담도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이 6자 회담에서는 메인터넌스 이제 핵심적 요인이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시간만 끌려가면서 6자 회담의 어떤 공동 커뮤니케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김정일이는 기차를 타고 북경에 가서 그 얼마나 많은 그 쌀과 근데 문제는 이락은 미국이 쳐도 이용해줄 사람이 없었는데 중국하고 미국이 말이죠. 군사 조약을 벌써 40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침략당해도 이북이 가서 전 온몸으로 막아주게 돼 있고 이북이 침략당하면 또 중국이 가서 다 막아주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 군사 동맹 조약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 이북을 친다고 그랬을 때 이러한 동북아시아 정치 질서의 파괴를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하겠는가? 전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북 외교 관계, 그다음에 미국이 이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창출을 위한 외교 관계는 서로 타협하고 내고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이런 상황에서 전개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그 배경이 북한이 핵폭탄을 갖고 있고 ICB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라크는 쉽게 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핵폭탄이 나올 것 같으면 미국이 그렇게 쉽게 가서 때리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대로 때릴 수가 없는 거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타협으로 달래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런 방향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극히 현실적인 표현을 쓰자면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역사에서 이 정치 흥망성쇠의 맥락을 찾아내야 되는데 팩스 로마 나라고 해서 로마 제국이 천년 아성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천년 아성을 유지하기 전에 이 지구상에 맨 처음에 이 문화권 형성이라는 게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아테네, 그리스, 로마가 천년 제국을 유지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때려 죽이면서 이 나라가 300년 후에 망해버렸는데 그 망했던 역사의 이니셔티브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영국으로 갔단 말이죠. 영국이 세계 지배권을 장악을 해가지고 밤도 낮도 없는 소위 윌리엄 셰익스피어 같은 위대한 문학가를 창출시키면서 세계 지배권을 형성을 했지만 청교도에 박해되는 어마어마한 그 비인도적, 비인격적 역사 행태 때문에 그게 싫어서 돛담배에 몸을 싣고 몇천 명이 죽어가면서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와서 200년 전에 지금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역사를 여기 이렇게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서나 진실을 통해서나 볼 때 어떤 국가든지 한 세계를 지배하는 그 파워, 폴리틱스 이거를 영원히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역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이니셔티브, 역사의 헤게모니 이게 말이죠. 또 그러니까 보세요. 페르시아, 아테네, 그리스, 로마, 영국, 미국. 역사는 서쪽으로 웨스터나이제이션 예. 이동을 자꾸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앞으로 역사의 서진화 현상에 의한 또 다른 웨스터나이제이션 이거의 이니셔티브는 어디로 가겠는가? 이건 반드시 태평양 국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태평양 국가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예. 중국이냐 한국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7천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한반도가 무슨 세계 이니셔티브를 잡느냐 하고 사람들이 비웃다가도 제가 그 역사적인 배경과 현실을 토대로 해서 그럼 다음으로 옮겨갈 소위 이 컬처, 문화의 새로운 발생은 어디서 일어나냐? 예. 반드시 반도 문화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럼 동북아시아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 조그맣게 이 반도로 돼 있는 나라는 저희밖에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반도에 예. 반드시 21세기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의 꽃이 필 것이다. 예. 저는 우리 그 확신을 박사님.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지금 아까 이북하고 대미 관계 이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이렇게 흘렀습니다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통일만 하면은 세계의 이니시어세이션을 생산해낼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의 혼을 가지고 있고 맥락을 가지고 있고 정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 혼을 일깨워서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얼마든지 세계를 향해서 우리 나름대로 글로벌리제이션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한국 민족의 미래가 아주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딱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아까 군사력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북한의 군사력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1998년 3월 12일 날 인민무력부장이 예. 자기네들이 만든 미사일, 예. 조그만 로켓, 예. 요거를 파키스탄, 예.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누굽니까? 리비아 예. 이 4개국에 팔아가지고 10억 불을 벌어들였대요. 예. 그래서 전 인민들을 향해서 예? 어버이 수령께서 우리를 기사를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 까꿀로 우리가 로켓 미사일 팔아가지고 10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외화를 벌어들였다 하고 아주 당당하게 그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무서운 거는 이북이 개발한 이 자주포라는 포 한 방이 예, 자주포. 남산을 향해서 때리지 않습니까? 3분 만에 산이 하나가 없어져 버려요. 이건 세계에서 예. 어느 나라도 개발을 못한 예. 그런 거 무서운 예. 그 포군요. 괴력을 가진 소위 그 웨폰을 지금 발명을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 그 침략해 들어오면 말이죠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는 F-15, F-16 이것들이 들어와도 자기네들은 땅속에 숨겨놓은 대공포화 이 10,000개의 대공포화를 쏴가지고 다 떨어뜨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게 이북이고 또 사실 그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30분이면 불바다를 만들 수 있다. 어딜 만드느냐? 서울을 하고 수원을 불바다화 한다. 고로 미국이 만약 우리를 건드리면은 먼저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의 오키나와도 쳐버리고 용산도 치고 치면서 그 다음에 전체 2천만을 다 죽일 수 있는 남한에 나가 핵폭탄을 쓰면서 거꾸로 미국을 치겠다. 지금 이런 그 전략 그 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질서의 평화와 세계 질서의 새로운 화합, 문화, 그 다음에 외교를 위해서는 타협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박사님 말씀은 이러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남한이 군사력도 있고 또 미국이 와서 남한을 서포팅은 하지만은 북한도 그냥 두들겨 맞을 정도 수준이 아니고 같이 붙어 싸울 수준은 현재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저 후세인 정부처럼 그냥 어느 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최소한 심각한 타격은 남한과 북한 그 외의 나라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힘을 갖고 있는 나라다 하는 군사력의 평가가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4, 5년 전에 얘네들 그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의 군사력하고는 네가 세냐 내가 세냐 하는 차원을 발쳐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거를 우리 남한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대통령 된 친구들이 자기들의 그 권력 안보 때문에 그걸 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일이하고 어떻게든 내고 해가지고 야 이북에 있는 핵 그거 우리가 이거 손만 잡고 통일만 하면은 같은 우리 대한민국 아니냐 이런 그 발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이북에서는 안 먹어주죠. 왜? 수만 명을 죽여가면서 굶겨가면서 수십만 명을 죽이면서 그 눈물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건데 그 남한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얼른 들어주겠습니까? 그거는 또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네. 그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게 국민들의 다 여망인데요. 그 통일을 한다 그러면 전번 말씀 중에 하셨던 게 예를 들어서 통일 자금도 필요하고 네. 뭐 통일하는 순서가 그래도 어떤 그 전문가로서 그 순서를 한번 좀 어떻게 해야 좋겠다 하는 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남북한의 지도자가 빨리 합의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북한에서 하든지 남한에서 하든지 누가 대표한 사람이 나와서 통일 비용에 대한 정책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만약 이런 상태로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요. 이북도 망하고 이남도 망합니다. 그것이 동서독과 동독과 서독의 통일 과정에서 밀리 브란트가 처절하게 고백했던 아픔입니다. 왜? 먼저 남과 북, 동과 서의 인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화하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서독에서 돈 좀 있다고 돈만 주다 보니까 이것이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서독의 경제력까지도 깨버리고 그리고 화합이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 지도자가 빨리 만나서 그 내고를 해서 국가 체제에 대한 그 이니셔세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질서를 잡아가지고 잡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가 38선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고 분단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1945년도 모스코 3장 외상회담에서 영국, 미국 그리고 소련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10일 이내에 남조선을 해방시키고 독립국가로 인정하기 위해서 한소 위원회를 발족시킨다. 이런 합의문을 역사로 남겨놨습니다. 지금 그리고 10일 이후부터 지금 55년이 흘렀는데 한반도 독립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1943년도 얄타 회담에서 그들은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인정을 했고 독립시키는데 합의한다 하고 4개국이 선언을 했고 1945년도 카이로 회담에서도 신탁 통치에 반대한다는 명목을 내걸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조선과 북조선이 하나 되고 38선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선 일본의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서 38선을 잠정적으로 두고 그다음에 통일을 시킨다고 합의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새로운 남북한 지도자들이 국제법에 걸어서 너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분단시켜놨고 고통시켰고 50년간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으니까 책임져라. 통일 비용 너희가 내라. 지금 우리가 한국 돈으로 기본 자금이 680조 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로 얼마입니까? 다시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물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당연히 국제법이 있으니까 그거의 기준에서 물어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리더십과 통찰력과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가 우리 한반도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정치가 좀 구조적으로 잘못됐으니까 안 나타나고 있는데 곧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하늘의 뜻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지도자가 나오면은 온 국민이 똘똘 뭉칠 거고 지금 이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스티브 한 선생님이나 저나 또 한 멤버가 되고 중국의 사람들도 동포도 끌어들이고 소련도 일본도 딱 끌어들여서 600만이 뭉쳐서 쳐 들어가는 겁니다. 세계 간의 통일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든지 우리 돈 우리 피 흘리지 아니하고 동서독처럼 망하지 아니하고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 그 돈은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 미국 대통령이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말 어떤 그 사랑 정식만 느끼면 간단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 인구가 그 정신이 없을 것도 같은데요. 아니요. 기도하면서 만들어내죠. 만들어냅니다. 유도하면 됩니다. 미국 국민에게 야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 때도 그랬고 뭐 잘못해서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비용을 100불씩만 내자.
해서 3억 명이 100불씩 내면 얼마입니까? 예. 우선 그걸 기본 자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 예. 또 저희 때문에 무기 만들어서 돈 많이 팔아먹은 미국 기업들 예. 이런 사람들 돈 많이 내고 그런 얼마든지 가능한 기본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북 정상이 얼른 만나자. 네. 이 분단의 원인이 된 분단의 주역이 된 나라들이 책임을 져라. 그렇습니다. 그럼 또뭐 분단을 시킨 나라들, 예. 가해자들, 그러니까 주역 가해국가들이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순서적으로 또 해야 될 게 뭐 어떤 게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제도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Democratic Society, Democratic Political System 이걸 완벽하게 제도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자님 뭘 물어보고 싶은가 되게 감이 오는데 노무현 대통령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이런 질문도 그렇죠. 하고 싶으실 거예요. 네, 대단히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은 노무현 씨 통치 철학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촛불 시위를 하고 남대문 시장,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아줌마들이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풀어서 노무현 잘해달라고 지원할 때 그들은 진실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촛불 들고 나올 때 사랑했습니다. 근데 대통령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랑할 대상이 못 돼요. 이번에 탄핵 한번 보세요. 탄핵을 세계 민주주의가 생긴 일에 대통령이 탄핵당한 나라는 미국의 클린턴하고 대한민국의 노무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탄핵 당해 있는 기간 동안에 고건일이라는 분이 국무총리 그분이 대통령 대행을 하지 않았어요? 2개월 반 동안 시냇물 잘잘잘잘잘잘 흐르듯이 얼마나 국가가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 이 탄핵에서 벗어나더니 입만 벌리면 또 오늘 또 사고를 치는 진보와 보수가 뭔지를 모르고 구분을 못하고 얘기를 함부로 해버리니까 이건 정말 이 중대한 시기인데 정말 안타까워요. 자, 이라크와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철학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통찰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파병이다 뭐다 하고 있는데 미국을 대신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이라크를 대신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세계가 이런 전쟁을 하거나 이런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파병을 하거나 안 하거나 떠나서 온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하고 자기가 이라크에 날아가서 저 후세인도 만나서 잘못했다고 참회록도 뭡니까 이 참회문도 좀 쓰게 만들고 말이죠. 하겠다 그러면 미국은 오히려 입장이 곤란하니까 아이고 노무현 대통령 제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통치력에 대한 테크닉, 철학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누려야 될 이니셔세이션, 랩테이션 이런 걸 좀 상실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참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 촛불 들고 시위를 하면서 노무현이를 지원했던 세력들이 정말 이건 아니다 하고 판단되면은 그 사람들 또 촛불 들고 나옵니다. 그 촛불이 무슨 촛불이냐? 이제는 너 나가라 하는 촛불이나 이제 켜진단 말이죠. 그럼 더 이상 못하게 될 텐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가 혼란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걱정입니다만은 그러지 않는 올바른 지도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김구 선생님 같은 민족혼이 있는 이런 지도자가 나와서 사심 없이 우리의 통일 이거는 한반도의 통일만이 아니다. 동남북 에이시아존의 통일이고 태평양 국가의 새로운 질서고 국제사회의 새로운 창출이다 하고 주장하면서 이 통일을 끌고 나가면 말이죠. 전 세계가 아마 우리 한국의 위대한 5,000년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어떤 뭐 발전 가치를 창출해내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동포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있는 우리 600만들이 먼저 똘똘똘똘 뭉치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진실로 고민하고 진실로 문제 제기를 하고 앞장설 때 우리 민족에게 위대한 미래가 열린다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래도 이 해외에 나와 있는 교포가 600만이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LA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 사회, 뉴욕을 중심으로 한 우리 동포 사회, 시카고, 필라델피아를 한 중심 사회가 그래도 경제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나으니까 우선 우리 조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조직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고 진실로 이렇게 똘똘 뭉칠 때 일본에서도 영국에서도 지금 얼마나 세계 제가 아프리카를 가보니까요. 박사님,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똘똘 뭉치는 거 잘 못하더라고요. 그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도자가 없으니까 뭉치자 그러면 저거 잘나지도 못한 게 잘난 척한다고 괜히 또 그러고 그러는데 사실 마음은 안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저 사람 애국자고 진실한 사람이고 존경할 만하다 할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못 뭉치는 민족 뭉쳐라 하지 말고 각계 전투를 잘해요. 저희 민족들이 다 잘나서 저 돌아다녀 보면 어느 구석에도 다 들어가 있어. 더 열심히 퍼지자. 그렇게 보면 그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좀 가끔 해봐요. 우리 박사님 오늘 바쁜 시간에 이제 이렇게 많이 말씀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국제정치외교협회를 좀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국제정치외교협회라는 기구는 제가 20년 전에 예, 한국에서 예. 그 발족을 시켰습니다. 예, 그때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하고 달날에 갔다 오신 존 글렌 의원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세계 질서를 위해서 예. 문화 교류, 외교 교류, 예. 교육 교류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찾자 하는 뜻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걸 미국으로 옮겨온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제정치외교협회의 정치학 박사이신 우리 이한범 박사님 모시고 우리 통일 문제, 군사 문제 이런 거를 저희들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여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또 혹시 연락하실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우리 박사님 연구소하고 아마 연락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 바쁘신 시간에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